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뒤 귀국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최초로 캘리포니아에서 보고됐지만 다시 셧다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과의 싸움을 위해 부스터샷 접종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LA 종영사관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전격 중단합니다. 한국 입국자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조치가 다시 적용됩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투표 직전 선거구 단일화 지도에 오류가 보고돼 표결이 오는 8일로 연기됐습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은 노숙자 문제가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내년 봄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의 회복 과정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규 실업 선취국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 증가해 8주 연속 감소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영화 촬영 중에 소품총으로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용광로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에 조직 개편을 완료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와 이른바 원팀 선대위 추가 인선을 통해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주로 간 이준석 대표는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 후보가 당무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LA 다저스가 크리스 테일러와 4년 6천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LA 다저스는 맥스 슈어저와 코리 시거와의 영입 경쟁에서 실패한 뒤 크리스 테일러를 붙잡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15대 124로 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시즌 11승 11패 5할 승률로 추락해 서부조 7위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5.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미국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에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항공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하루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서를 요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래 발생 빈도가 높은 국가를 따로 지정해서 입국을 금지했지만 지난 11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기준으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출발 3일 이내에 음성 판정서를 지참한 이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출발 전 3일에서 하루로 단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외국인은 물론 시민권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역 대책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발표할 방역 대책을 공개했는데 앞서 나온 예상과는 달리 일단 해외 입국자들의 추가 검사와 일주일 자가격리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출현과 겨울철을 대비해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며 우리는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부스터샷 접종률을 높이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층인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는 접종 동료를 위한 직접 접촉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백신 의무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학교를 위한 별도의 방역 지침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이곳 미국에서도 나왔습니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주민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한 뒤 지난 22일 귀국한 경우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보건당국자들이 시간 문제라고 했던 대로 미국에서도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고 지난달 22일 돌아온 캘리포니아에 사는 미국인입니다. 일주일 뒤인 29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면밀한 조사 끝에 오미크론 감염자임이 확인됐습니다. The California and San Francisco Departments of Public Health and the CDC have confirmed that a recent case of COVID-19 among an individual in California was caused by the Omicron variant. 이 확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었지만 부스터샷까지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확인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하는 중인 것으로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긴밀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모두 추적해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것은 시간 문제였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So this is the first confirmed case of COVID-19 caused by the Omicron variant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as all of you know, because we've been discussing this, we knew that it was just a matter of time before the first case of Omicron would be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같은 변이에 감염돼 중증을 앓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CDC는 항공사들에게 남아프리카 8개 나라에서 온 승객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에 대해 광범위한 추적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사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항공사들에게 남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여객기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8개 국가에 갔다 온 승객을 태운 항공사들의 이 승객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지시는 미국 입국 전 14일간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물론 보츠와나, 말라위, 모잠빅, 나미비아, 짐바브웨 등 8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CDC는 이 지시는 공중보건상 중요한 전염성 질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3대 항공사도 모두 CDC의 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북가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전국 최초로 발생하자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현재 LA를 포함한 남가주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없는 상태지만 이미 미 전역에 퍼졌을 것으로 관계자들이 예상하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변이 우려에 대응할 수 있는 약물적 그리고 약물적이지 않은 방법 모두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인파 피하기, 검사, 그리고 격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를 모두 강력히 취한다면 바이러스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어제 이 전국의 첫 번째 오미크론 환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온데 별로 놀랍지 않다며 이 또 다른 셧다운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8,500명, 전날 4,300명에 비해서 2배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틀 전과 비교하면 무려 4배에 가깝습니다. 검사자 중 양성 반응 비율도 1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6% 이상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같은 무서운 확산세는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에 따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건당국은 지난달 검사 표본의 무려 4분의 3이 오미크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출된 지 4주도 채 안 돼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남아공에서 지배종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확산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입 능력 시험을 마친 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축제마저 취소됐습니다. 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증상이 덜하고 회복도 빨랐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 백신 접종자들에게 면제돼 왔던 자가격리가 오미크론 비상으로 전격 중단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자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시간 3일부터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를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격리 면제서를 받았어도 한국 시간 3일부터는 무조건 입국 후 10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등장에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찬성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도 없고 기존 백신 접종으로 형성된 면역력도 점차 약화하는 상황인 만큼 부스터샷이 델타 변이에 이어 오미크론까지 방어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령 부스터샷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해도 항체 양을 늘리면 적어도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일정 부분 억제함으로써 백신 제조사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벨뷰 병원의 감염병 전문가인 셀린 가운더 박사 역시 기존의 반대 의견을 철회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식품의약국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아프리카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기존 백신에 대한 회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중증화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며칠 안에 이런 의미에 대한 해답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오미크론이 기존 변이보다 빠른 전파력을 가졌으며 기존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구체적 특성이 적어도 며칠 안에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some suggestion of that, but again, it's early days. We expect to have more information on transmission within days, not necessarily weeks, but in days. WHO는 현 단계에서 오미크론이 기존 백신을 어느 정도 회피하는 특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적어도 중증화 가능성을 줄여줄 것이라며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at vaccines are likely to have some protection. We still need to find out if there is any loss of protection, but we think vaccines will still protect against severe disease as they have against the other variant.
WHO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대유행 가능성과 이로 인한 의료체계 과부하 가능성에 대해 엄중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오히려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일각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진화 방식처럼 감염력은 높지만 덜 치명적인 방향으로 변이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과연 대유행의 종식을 앞당기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지 아니면 강한 전파력과 중증화 위험성까지 큰 대재앙이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안전운전에 보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 오늘 오전 10시까지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른 아침 현재 남가주 프리웨이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아져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와 서행운전에 보다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 한때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8, 9도가량 떨어집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까지도 서늘한 날씨 계속됩니다. 한편 일요일에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다시 강풍 소식이 있습니다. 고온건조한 산타하나 바람이 다시 불면서 일요일의 낮 기온도 전날보다 7, 8도가량 오르겠고 한낮에는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71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82도, 48도, 해안 지역은 68도, 49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낮 최고 기온 38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밸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 2번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선상입니다. 벤나이스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사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선상에서 5번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A 다운타운에는 지난 11월 한 달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LA 지역이 한 달 동안 강수량 제로를 기록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11월이 30여 년 만에 LA 다운타운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은 기록적인 달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보통 11월은 비가 많이 내리는 달에 속하지는 않지만 LA 다운타운 지역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경우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 상태는 11월 강우량이 0인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것을 좋지 않은 징조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앞으로 남가주는 엘니뇨 반대 현상인 라니냐 영향으로 평균보다 더 건조하고 추운 달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시 선거구 제조종 지도에서 단일화된 한인타운 구획이 확장됩니다. 남쪽으로 한 블럭이 늘어났는데 최종안에 대한 표결 따라서 다음 주 수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이 시의회를 통해 설치된 선거구 제조정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 단일화된 한인타운 구획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선거구 제조정위원회 지도에서는 타운의 남쪽 경계가 올림픽 블루버드였지만 특별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지도에서는 한인타운 노동연대 키와 사무실이 포함된 11가가 10지구에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한인타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왔었지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입니다. 한남체인과 한남체인 뒤에 있는 키와 사무실을 포함한 12가까지가 이제 그 한인타운의 한 지역구로 묶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청회랑 다시 한번 디스커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이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최종 표결을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 표결을 앞둔 선거구 제조정 지도 최종안에서 한인타운의 남쪽 경계가 11가가 아닌 올림픽 블루버드로 표시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정 작업을 위해 누리 마티네지 시의회 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표결은 일주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지역구도 아니면서도 그리고 지금 현재 10지구 시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 10지구 보좌관들과 또 누리 마티네스 의원이 시의장이 이것을 이제 같이 이제 릴리스를 해서 한 거죠. 한인타운이 10지구에 포함된 LA시 선거구 제조정 지도에 대한 공청회와 시의회 표결은 다음 주 수요일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시의회 통과 후 에릭 가세티 시장이 서명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 새롭게 바뀐 선거구가 LA시 선거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주민들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빠른 대응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홈리스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에게는 큰 실망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LA타임즈와 LA 비즈니스 카운슬이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A 카운티 유권자 10명 중 4명은 홈리스가 지역사회를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문조사에 응한 20%는 홈리스로 인해서 이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홈리스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1%였고 지인 가운데 홈리스가 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5%로 조사됐습니다. LA가 물가를 고려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어제 세계 173개 도시를 대상으로 올해의 생활비 순위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선두를 차지해서 살아가는 데 가장 돈이 많이 필요한 도시로 꼽혔고 파리와 싱가포르이 공동 2위, 그리고 뉴욕이 6위, LA가 9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서울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민들의 이 크레딧 점수가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뱅크레이크닷컴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인들의 피코 크레딧 점수는 평균 716점으로 2020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큰 그룹은 550에서 599점 점수 그룹으로 평균 점수가 1년간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또 750에서 799점 그룹의 지난 1년간 스코어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미네소타주가 7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버몬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50개 주의 이 개별 평균 점수는 일일이 다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반면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대도시는 마이애미, 샌안토니오, 휴스턴 등이 꼽혔습니다. 최근 남가주에서 떼강도들이 집단 약탈 행각을 일삼자 흑인 지역사회 리더들이 어제 캄튼에 모여서 이 같은 범행을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LJ 길로리 주교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가 집단 약탈을 벌이는 젊은 흑인 청년을 보는 것은 수치스럽고 조상스럽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 리더들 역시 떼강도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면서 가족들과 부모들이 적극 말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진호나 노우드 목사는 누군가는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자녀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이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LA를 비롯한 남가주 일대의 초고가 상점들에서 떼강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경비업체를 고용하는 실정인 가운데 LA 카운티 쇼리프 당국은 떼강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찰력을 더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음악계 대부인 클래런스 아반트의 부인이 자택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제클린 아반트는 베벌리힐즈 자택에서 한밤중에 침입한 괴한이 쏜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고 LAPD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미 괴한이 도주했고 다른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은 흑인 음악 제작자이자 영화 투자자인 클래런스 아반트의 부인이자 세계 최대 동영상 기업 넷플릭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인 테드 서렌도스의 장모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베버리힐즈에서 이런 범죄는 극히 드물다라고 밝힌 경찰은 누군가 집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무작위적인 범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게 추측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자택에 경비원이 있었다고 밝혔고 남편 아반트의 진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영화 촬영 도중 소품총으로 촬영 감독을 쏴 숨지게 한 헐리우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이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알렉 볼드윈은 오늘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도 겨냥하지 않았다며 항변했습니다. 지난 21일 뉴멕시코주 산타페이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던 중에 소품으로 건네받은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고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42살의 촬영 감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볼드윈은 어제 공개된 영화 홍보 영상에서도 허친슨 감독에 대해 얘기하다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이 영상은 총기 사고 이후 처음 자신의 심경을 밝힌 영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 증가해 8주 연속 감소세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보다는 적은 수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랜만에 증가한 것은 직전의 수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주 청구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계를 계절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숫자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발표 역시 고용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용 회복세가 앞으로 지속될지는 이 오미크론에 달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속화를 시사한 데 이어서 이틀 연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유행이 약화되며 물가가 내릴 것이라던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것으로서 빠르면 내년 봄에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현지 시각 1일 미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내년 하반기에 꺾일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것으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이 완화하면 꺾일 것이라던 그동안의 발언과 달랐습니다. 파월 의장은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지금의 물가 급등을 팬데믹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으로 보고 팬데믹이 풀리면 해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예측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 같은 예측을 믿고 행동할 수는 없으며
인플레이션은 우리 예상보다 더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오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도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고 인플레 압력이 높다며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의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o consider wrapping up the taper of our asset purchases, which we actually announced at the November meeting, perhaps a few months sooner. AP통신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물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새로운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2%로 3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이은 인플레이션 우려 발언이 금리 인상을 앞둔 정지 작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르면 내년 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침체된 세계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을 포함한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 및 공급망 혼란 사태를 언급하고 이건 세계적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또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막대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제때 원하는 모든 선물을 가질 수 있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산타가 할 수 있는 약속이라며 최근 자신 주재로 열린 공급망 대책회의를 언급하고 주요 유통업체가 연말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의 충분한 상품을 확보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사태 및 물류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협회 및 관계자들을 추동, 하역 작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30인의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약한 한인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가 최근에 발표한 20개 분야별 33살 이하의 주요 인물 명단에는 대시펀드의 공동 설립자인 탐 서가 벤처 캐피탈 부문에, 그리고 오디오 컨텐츠 기업인 아우라에스의 공동 설립자 데니얼 리와 스티브 이시가 소셜 임팩트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피부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패치를 개발한 시벨 헬스의 공동 설립자인 이종윤 씨, 예일대 석사학위 예정자인 제임스 윤 씨가 팬데믹 기간 코로나 사망률 위험에 대한 재향군인 건강지수 연구로에서 헬스케어 분야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팝이 주류 음악 시장에서 더 활약을 펼칠 것이란 분석과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음악 차트쇼 진행자 브룩 리스는 LA에서 주최한 패널 토론회에 참석해 K-팝은 이제 막 상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고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리스는 BTS가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면서 미국 음악계에서 획기적인 순간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다가올 K-팝의 미래의 문을 열었다며 다른 K-팝 그룹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매우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세대의 특징으로 다문화성을 꼽은 뒤 그들은 다른 나라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 문화와 관습도 배우고 있다며 젊은 글로벌 세대가 음악으로 소통할 때 K-팝만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각지의 정정 불안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지속에 따라서 내년도 전 세계 인구 29명 가운데 1명꼴로 구호가 필요할 것이라는 유엔기구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인도주의 개관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는 약 2억 7,400만 명의 각종 형태의 비상 원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추정치보다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특히 95명 가운데 1명꼴로 비상원조가 필요한 것으로 봤던 2015년도 이래 무려 250% 늘어난 수준입니다.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책 시행으로 2천만 명 정도가 극빈 상태에 놓이게 됐고 지난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검사는 43% 감소한 한편 2,300만 명이 기본적인 유아기 백신도 접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크리스 테일러를 영입하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4년 6천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했는데 크리스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1억 달러 이상이 가능했었죠.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도 5년 1억 달러 정도의 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왜 4년 6천만 달러의 크리스 테일러는 다저스에 남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조금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엔젤스는 라이셀 이글레시아스와 4년 5,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라이셀 이글레시아스는 LA 엔젤스로 지난 시즌에 트레이드돼서 와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65경기에서 70이닝을 던지면서 7승 5패 34세이브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구단과 선수 노조가 10개월의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직장 폐쇄, 즉 락아웃을 결정했습니다. MLB 노사는 2016년도에 맺은 단체 협약의 개정 마감 시한인 어제까지 새로운 협약 체결에 실패한 것입니다. 현재 언론들은 마감 시한과 동시에 MLB 직장 폐쇄를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자유계약 선수 협상과 트레이드 같은 모든 행정 업무가 중단됩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에서 115대 124로 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이 LA 클리퍼스는 한때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이제 3연패를 당하면서 시즌 11승 11패 간신히 5할 승률에 턱걸이하면서 리그 조 7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지금 11승 12패 5할 승률이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 조 6위에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관심을 끌었던 미러키 벅스와 샬럿 호네츠 간의 경기는 미러키 벅스가 승리를 거두고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미러키는 홈구장에서 열린 샬럿과의 경기에서 127대 125로 힘겹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대로 샬럿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미러키의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40득점을 올렸고 리바운드 12개, 어시스트 9개를 곁들이는 활약으로 미러키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25대 125로 맞선 경기 종료 2초 전 드루 홀리데이의 패스를 받아 레이업으로 결승점을 올리는 것도 야니스 아테토쿤보였습니다. 샬럿에서는 라멜로 볼이 자신의 한 경기 최다인 36득점을 기록했고 켈리 우브레 주니어가 25득점, 마일스 브리지스가 22득점을 올리면서 제목을 했지만 이 그리스 괴인 아테토쿤보 한 명을 막지 못해서 결국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미러키는 3쿼터 종료 2분 26초 전 조지 힐의 3점 플레이로 91대 90으로 역전하고 처음 리드를 잡았고 그리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자 프로 테니스 투어 WTA가 중국 고위층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펑사이의 의혹을 이유로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 개최를 보류했습니다. YTN입니다. 여자 프로테니스 투어 WTA 홈페이지에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 개최 보류를 알리는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WTA 투어 스티브 사이먼 대표는 이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펑샤이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성폭행 의혹을 밝히는 것에 압력을 받는 곳에 선수들이 가서 경기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WTA 결정에 여자 테니스 전설 빌리진 킹과 나브라틸로바, 앤디 로딕 등 테니스계 큰별들이 소셜미디어에 지지의 글을 줄지어 올렸습니다. 35살인 펑샤이는 2013년 윈블던, 2014년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복식에서 우승한 중국 테니스 스타. 지난달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장가오리 중국 전 국무원 부총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갑자기 이 계정이 사라지고 행방도 묘연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펑샤이가 WTA 투어에 보낸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방메일과 최근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지만 펑샤이의 안전에 대한 의혹은 이어졌습니다. WTA는 중국 대회 개최 보류로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WTA는 중국 선정에서 10년간 파이낸스 대회를 열기로 돼 있고 계약 규모도 1조 원이 넘어 WTA는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WTA의 중국 대회 개최 보류에 대해 스포츠의 정치화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파만파 번지는 펑샤이 사태는 중국 정부의 버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2021년 12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울세라 4세대 떨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